새롭게 출시한 차량으로 리뷰 영상을 찍어보려고 지금 촬영지에 나와 있어요. 여러 가지 궁금점들이나 다른 의문하셨던 부분들, 질문하셨던 부분들을 제가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터보 하이브리드 모델이 이제 출시가 되면서 가장 달라진 점은 아무래도 파워트레인 자체가 달라졌다는 점이에요. 엔진룸을 보시면 1차적으로 엔진이 바뀐 거를 제외하고 엔진룸 쪽에 배터리가 없어요. 시동 어떻게 걸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이브리드 배터리로 통합형 전력을 공급을 합니다. 배터리 위치는 운전석 밑에 차량 하부에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차이점은 납산 배터리가 아니라 리튬이온 배터리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납산 배터리보다 수명이 훨씬 길어서 배터리 교체의 수고와 비용 걱정을 덜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캠핑카의 각종 시스템을 작동하는 사용 전력은 별도로 장착된 인산철 배터리가 공급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캠핑하면서 전기를 쓰다가 방전이 돼서 시동이 안 걸리면 어떡하지? 하시는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일 큰 차이는 연료의 차이죠. 기존 디젤 모델에서 이제 가솔린으로 연료가 변경되었던 점이랑 파워트레인, 즉 엔진이 2.2 디젤 엔진에서 1.6 터보 하이브리드로 바뀌었다는 점이 다릅니다. 캠핑카의 실내 전체적인 구조와 시스템 디자인은 바뀐 게 없습니다. 내부 가구와 이제 캠핑카 시스템은 기존 디젤 모델과 동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연료에 있어서 디젤이 아니라 가솔린이 들어가기 때문에 무시동 히터 연료 방식이 디젤에서 가솔린으로 바뀌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죠. 다운사이징이 되다 보니까 출력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스타리아 기본 전장 자체가 차량 전장이 5.2m가 되고 2m 정도의 전폭이랑 2.1m 조금 안 되는 전고를 가지고 있는 스타리아 캠퍼는 이제 큰 차체와 중량 무게 때문에 1.6 터보 하이브리드 모델이 출력이 충분한가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는 힘이 부족하지 않겠냐 생각도 드실 거고요. 베이스 차량 스타리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이브리드 모델은 178마력 1.6 터보 엔진과 64마력의 전기 모터, 토탈 이제 242마력의 출력을 가지고 있고요. 디젤 모델은 177마력, 마력만 봤을 때는 하이브리드 모델이 이제 65마력 정도 높습니다. 실제 디젤 하이브리드 두 가지 차량 비교해 봤을 때 하이브리드 출력이 모자라지 않을까 생각을 저도 들었는데 실주행하다 보면 그렇게 모자라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65마력 차이라는 수치가 증명하듯이 출력이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마력이 높아서 디젤 대비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준다 그런 것도 아니고요. 최대 토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디젤은 44 토크가 있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는 27 토크, 17 토크 차이가 납니다. 주행하다 보면 토크 차이는 확실히 느껴지기는 해요. 정차 후 출발할 때 초반 가속에서는 이제 동력 장치에서 구동력으로 전환되는 힘이 디젤보다는 가솔린 하이브리드가 조금 부족한 느낌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기 모터가 뒤에서 밀어주는, 받쳐주는 힘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체감상 토크가 부족한 거지 차 가속이 안 된다, 굼뜨다 이런 느낌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파워트레인의 특성 차이로 그런 것 같고요. 주행 중에 이제 추가 가속할 때는 하이브리드 전기 모터가 받쳐줘서 오히려 더 잘 나가는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이제 배터리 잔량이 부족해서 충전할 때, 그리고 오르막길이 심해서 엔진의 힘으로만 올라갈 때, 그럴 때는 1.6 터보 엔진이 조금 버거워하는 느낌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진동이나 소음은 디젤이랑 비교했을 때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이제 거의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같은 차량이라고 하기에는 파워트레인만 보고 봤을 때는 차이점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전기 모터로 주행을 하다가 엔진이 개입하는 시점에 대해서 이질감도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대신에 이제 RPM이 조금 올라간 상태에서 엔진이 개입하게 되면 가솔린 엔진의 엔진 부음 이런 것들이 조금 들리기는 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제 일상 주행 생활 하실 때는 크게 와닿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연비는
뭐 궁금해하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이제 실제로 하이브리드 차량 자체가 연비가 높다라는 평이 많이 있고, 그리고 하이브리드를 구매하신 이유가 뭐 대부분 유지 보수 비용을 좀 줄이기 위해서 구매하실 겁니다. 공차 중량 자체가 무거운 스타리아 차량에 이제 캠핑카로서 장착된 각종 시설 그리고 시스템 가구들로 인해서 극악의 연비가 나오지 않을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이브리드는 이제 엔진 구동력만 가지고 주행을 하시게 되면 연비가 확 떨어지는 것이 특성인데요. 그래서 시동이 안 걸려서 EV 모드, 전기 모터를 이용해서 주행하게 되면 연비 운전하는 데는 꿀팁이죠. 어느 정도 이제 속력이 올라서 탄력받은 상황에서는 가속 페달을 컨트롤해서 이제 엔진 시동이 꺼진 상태로 EV 모드만 주행하시게 되면 연비가 제가 실주행했을 때 한 23까지 나오더라고요. 뭐 실질적으로 30분 정도, 8km 정도 되는 거리를 30분 만에 갈 정도면 차량의 뭐 통행이 그렇게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연비가 23 정도 나오는 거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평소 주행하듯이 이제 조금 가속감을 즐기신다, 가속을 좀 하신다, 그렇게 되시게 되면은 뭐 기본 연비가 한 12, 13은 나오고요. 고속도로 정속 주행을 하니까 실제로 14.3, 14.7까지 찍히더라고요. 디젤 차량도 연비가 잘 나오지 않나요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정속 주행 그리고 막히지 않는 길, 장거리 운전하실 때는 아무래도 하이브리드보다는 디젤 차량 연비가 훨씬 더 잘 나옵니다. 시내 주행에서는 가다서다를 이제 반복해서 디젤이 하이브리드보다는 조금 연비 측면에서 좀 취약해요. 그래서 시내 주행이 많으시다, 그리고 나는 이제 캠핑카 목적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주행이나 출퇴근 목적으로도 사용해서 막히는 길에 통행이 좀 많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하이브리드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캠핑은 무조건 장거리 간다, 나는 고속 주행을 하고 그리고 전용 도로를 통해서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시내 주행이 많지 않다 하시는 분은 디젤 연비 측면에서는 디젤을 구매하시는 게 오히려 좋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LPG는요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쉽게도 캠핑카 모델은 LPG 모델은 출시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기존 디젤 단일 파워트레만 나오다가 최근에 나온 하이브리드가 출시가 되었으니까 구매 예정이신 분들은 조금 더 여러가지 측면에서 연비 그리고 유지비 또 차량 가격 이런 부분을 다 고려해 보시고 충분히 뭐 만족하실 만한 구매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승차감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스타리아 자체가 베이스 차량이 완성도가 되게 높은 차량입니다. 기존 스타렉스 버전이랑 비교를 했었을 때는 스타리아가 거의 승용차 수준의 승차감이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차량에 이제 파본 루프가 올라가서 뭐 조금 롤링이나 흔들리는 게 있지 않냐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파본 루프 올라가면 아무래도 그래비티 센터라고, 즉 무게중심이 높아졌습니다. 승차감이나 롤링 심해질 수도 있죠. 하지만 캠핑카가 아닌 기본 스타리아 모델 자체가 완성도가 높은 차량이라서 무게중심이 비교적 높지만도 구형 스타렉스랑 비교하면은 승차감이 많이 좋아진 게 사실이에요. 그런 완성도 높은 차량을 베이스로 만든 캠핑카다 보니까 승차감은 우수합니다. 실질적으로 고속주행이나 하게 되면 차량 자체의 뭐 관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흔들림이 이런 부분이 크지는 않아요. 가구가 한쪽으로 몰려 있는데 주행하면 한쪽으로 쏠리지 않나요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도 그걸 걱정을 했는데 뭐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했을 때도 차선 중앙 유지가 잘 되고, 뭐 차량이 한쪽으로 쏠린다거나 뭐 핸들링을 하면서 자꾸 잡아줘야 된다, 컨트롤을 해줘야 된다, 이런 부분은 느끼지는 못했어요. 아무래도 일반적인 목재 가구가 아니라 알루미늄 자재를 사용해서 경량화에 힘을 썼기 때문에 신경 많이 쓴 덕을 지금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차량 밸런스는 뭐 한쪽으로 몰려 있다고 해서 틀어지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의견을 종합적으로 취합을 해본다면, 과거 2.2 디젤 파워트레인 단위 모델만 있어서 파워트레인에 대한 선택지가 많지는 않았지만, 이제 1.6 터보 하이브리드 모델이 출시가 되었다 보니까 뭐 디젤 차량에 대해서 배출가스랑 요소수 같이 뭐 이슈로 인한 구매를 꺼려 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하이브리드 한번 더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와 디젤 주행성이랑 출력만 놓고 봤을 때 하이브리드 모델이 다운사이징으로 인해서 출력 부족은 그렇게 심하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뭐 토크 부분에서는 디젤보다는 조금 부족한 감이 있지만 뭐 실질적으로 주행을 하다 보면 제가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1.0 자연흡기 소나타 정도의 출력은 충분히 나옵니다. 그 정도의 수준은 충분히 나와요. 그리고 기존 캠핑카의 구조나 구성은 따로 바뀐 게 없이 동일해서 하이브리드와 디젤, 파워트레인에 대한 부분만 고심을 해서 결정하시면 구매하시는 데는 오히려 조금 더 나아지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